네, 출란교실입니다. 오늘은 경매시장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상에 경매 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는 제보를 받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보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경매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과 짜고 친다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자기가 이제 금액을 넣으면 옆에서 누군가 계속 쫓아와서 금액을 높이고, 또 안 쫓아가면은 낮은 가격에 그냥 뭐 거래됐다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질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보여도 지금 뭐 난을 가지고 뭐 사기를 치니 안 치니, 그런데 안 보이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검증의 대상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프라인은 이제 그 문제가 좀 되죠. 오프라인. 제가 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경매 시장을 뭐 비난하려고 나쁘게 얘기하려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출란교실 시작할 무렵부터 얘기했지만 이런 경매 시장, 주변에 경매 시장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또 에란인들이 이런 경매 시장을 자주 찾고, 이렇게 해서 꼭 상인들이 파는 그런 난초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초를 사러 가는 사람이 자기 난도 가져가서 한번 팔아도 보고, 또는 물물 교환도 한번 해보고, 이런 조그만 벼룩시장 같은 장, 이런 장이 많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이 활성화돼야 이 난문화가 발전하고, 또 난문화가 발전하려면 에란인들의 유입이, 새로운 신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 새로운 유입은 이 시장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전시회를 백날 해봐야 에란인들이 유입되질 않아요. 결국 에란인들은 사고 파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꼭 돈을 바라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이 전혀 안 되는 물건을 집에다 쌓아놓고 취미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전라도 쪽이나 부산 경남 쪽, 그 뭐 위쪽 지방도 경매시장이 있겠죠. 제가 잘 거기까지는 취재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시장들이 더 많이 늘어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있는데도 뭐 문을 닫아가지고 안 하거나, 또 늘어나려고 하다가도 주춤거리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꼭 그 뭐 경남이라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차를 타고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 부산 이 시내 한복판에서도 조그만 장소에서 도시인들이 빨리 모이기가 좋지 않습니까? 뭐 저녁 먹고 잠깐 나온다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주말에 산책 겸 나온다거나, 이런 조그만 경매시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경매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노력, 그리고 그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지 경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 산반 하나가 10,000원, 20,000원에 거래되는 이런 그 하부 조직이 탄탄해야 그 위로 갈수록 비싼 난도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부 조직이 무너지면요, 이 출란시장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 경매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냐 말이죠. 제대로 룰을 지키고, 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란의 부도덕한 거래 행위와 유사한 이런 행위들이 경매시장에서 혹시 이루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경매 시장을 주최한 주최자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란인의 입장에서 이런 경매 시장을 주최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결국 뭐 수익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 출납 문화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아주 말초신경적인 시장을 형성한다라는 어떤 책임감,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경매 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는요, 제가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경매 시장에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분은 전라도 쪽에서 이제 경매 시장을 좀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라도까지는 못 가니까 경남을 쭉 서치해 보니까 여러 군데서 경매 시장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정도를 둘러봤습니다. 그 제보 내용과 일치한가. 그래서 그 제보하신 분과 제가 이제 똑같이 느낀 점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이 공유하는 이유는 경매 시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점들은 앞서 얘기했고요.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매 시장의 어떤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참여해보고 싶어도 그런 욕구는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늘상 경매시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는 동경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경매시장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점들을 에란인의 입장에서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경매시장을 가봐라, 가보면은 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기가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경매시장에 가보니까 주최자가 있어요.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진행.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그 안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의 축은 판매자입니다. 판매자.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의 주책은 입찰 참여자죠. 구매자. 구매 또는 입찰 참여. 이 세 축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 장소인데 제가 가보니까 먼저 입찰 참여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난초를 사려고 오시는 분들의 거의 뭐 5%에서 뭐 99%까지 다 소매상들이라는 겁니다. 소매상. 즉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 여기서 물건을 사서 인터넷 밴드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샵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난전을 하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즉 소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판매자는 뭘까요? 이 판매자는 이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도매자라고 봐야죠. 도매. 이런 분들은 이제 무슨 난원 이렇게 하면서 난원을 유지하면서 그 비닐하우스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재워놓고 농사도 지시면서 거기서 촉수 분주를 해서 판매하고 또 일정 부분 뭐 사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사서 키우고 그거를 분이 늘면은 또 일부분을 팔기도 하고, 이런 중간 판매자 역할, 도매상이죠. 이런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판매가의 수수료, 그게 아마 3%? 한 5% 되나요? 그 수수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매장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진행해 주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먼저 이 입찰 참여자의 에라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본 세 군데 전부 다 공익을 했어요. 뭐 한두 명 정도 에라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난초 사는 거 보면 금방 알거든요. 왜냐면은 에라닌이 난초를 계속 경매 나오면은 뭐 10개, 20개, 30개씩 잡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물건 자체가 에라닌들은 뭐 하나 희소가치성이 있는 거 뭐 하나 잡으려고 오는데 산반을 갖다가 뭐 5개, 6개씩 계속 나올 때마다 사고, 사피가 나오면 또 사피 사고, 중투 나오면 중투 사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희소가치성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윤을 얹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장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에라닌인지 아닌지를. 그 입찰 참여자가 에라닌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아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에라닌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에라닌이. 근데 이 중간 상인들이 참여를 하면 에라닌들이 오는 걸 불편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래 가격이 노출되잖아요. 자기는 중투 하나를 20만 원 받는데 여기서 5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면은 이거 5만 원 사가지고 20만 원을 왜 받냐? 그래서 이 주최자가 유튜브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막 화를 내면서 제지하시더라고요. 동영상 찍어서 가격을 다 공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하란 말이냐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입찰자 한번 있고, 이 판매자는 어떤 문제가 갖고 있냐면 여기 이제 경매시장이지 않습니까? 경매시장. 운에 따라서 물건이 좋으면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위에서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밑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글씨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판매자가 희망 가격이 있죠. 근데 그걸 주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경매시장에서 주인가. 주인가를 종이에 접어서 분에다 이렇게 껴놓더라고요. 그러면 진행자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입찰 참여자한테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인가가 있는데 주인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부터 출발해야 돼요. 네. 아니면 그 밑에 9만 원부터 출발하든지, 한 10,000원 정도 손해보고 팔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가니까 그 희망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경매를 유심히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계속 봤는데, 자, 이제 그 소비자가가 주인가가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높게 써냈어. 그래서 3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하니까 안 쫓아오는 거예요. 일단 30만 원이라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00원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10,000원부터 출발하니까 어느 순간 30만 원까지 쭉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멘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정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멘탈을. 그러니까 10,000원부터 출발하면 30만 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만 원 쭉 해서 30만 원까지 쭉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25만 원에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 이 난초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 같으네. 라는 심리가 발동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30만 원으로 써놨어요. 근데 입찰이 20만 원에서 멈췄어. 입찰이. 더 이상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에 낙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유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경매를 합니까? 경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군데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경남뿐만 아니라 저한테 제보해 주신 전라도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보하신 분의 문자를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이 영상 후반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유찰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아서 유찰시킬 것 같으면 경매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격 문의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이거는
이런 행위들은요, 주체자가 제동을 걸고 나서줘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주체자한테 수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구매자예요. 구매자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서 그 수수료가 주체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주체자는 사실은 이 여기서 난초를 구매하려고 돈을 가져온 사람들이 중요한 고객인 거예요. 네, 고객인 거예요. 그럼 항상 이 경매 진행의 시스템을 그런 소비자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판매자 얘기만 좀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판매자가 이거 10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10만원부터 출발해줘야죠. 그러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경매에 쫓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만원부터 해서 심리를 이용해서 10만원을 써놨는데 한 8만원, 9만원에까지 왔어. 본인은 한 10만원 써냈는데 또 7만원에 멈췄어. 그럼 팔기도 하더라고요. 팔기도 하는데 터무니없이 막 3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은 여기서 뭐 한 35만원, 36만원까지 가면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팔겠죠. 근데 막 20만원, 15만원에 멈췄다. 그럼 아예 유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40만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희망가를 낮춰놓고 30만원을 낮춰놓고 30만원부터 출발하게 하든지.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낙찰시켜야 돼요. 그런 룰조차도 확립을 시켜놓지 않고 여기가 경매 시장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경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3군데 다 가봤습니다만은 이 3군데 다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기껏해 한 10명? 그 내외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 2번 가본 데도 있는데요. 뭐, 한 10명에서 한 15명? 뭐, 이런 정도 수준. 거기 에란인도 하나도 없고, 에란이 있어봐야 그냥 중간중간에 한 서너 명 껴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또, 오신 분들이 계속 오고, 이쪽 경남에, 이쪽 지역 A라는 지역에 가도 그분이 와서 난초를 사고, B 지역에 가도 그분이 와서 난초를 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리고 판매자도 그래요. 이 판매자가 A라는 경매장에 왔다는데 B에서도 또 만났어요, 제가. 이게 난초를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주체자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체자. 이 주체하시는 분들,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이 어깨가 사실 무거워요. 이 분들이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매 시장을 잘 좀 암묵적으로 이 룰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이 출람뿐만 아니라 어떤 경매 시장을 가더라도, 뭐 이 부산의 공동어 시장에 생선을 경매하는 시장을 가더라도, 또는 카지노에서 그 중간에 딜러, 이게 사실 딜러거든요. 소비자, 자기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옥션 같은 데 가도 이 경매 진행자는 딱 중립을 지키거든요. 근데 주체자가 자기한테 수익을 주는 사람이 지갑에 돈을 여는 구매자라는 인식을 망각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멘트를 막 날리더라고요. 판매를 유도하는 멘트. 이거는 이건 좀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이 낙찰이 돼야 수수료도 많아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소한 욕심을 좀 버리고 구매자 이런 입장에서 정확한 심판자 역할, 심판자 역할로서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입찰 참여하는 멘탈을 흔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을 호명하면서 뭐 이런 거 경매 낙찰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는 좀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다거나, 야 오늘 최고의 물건이 좀 나왔습니다라는 멘트를 한다거나, 이런 멘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멘트를 하면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재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런 멘트를 하느냐? 그 판매자를 위한 멘트 아니냐? 왜냐?
물건을 보면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건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매자가 스타트 가격을 높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난이라면서요. 그럼 50만 원이면 50만 원부터 스타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만 원부터 스타트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테크닉, 사람의 멘탈을 이용하려는 테크닉을 부리냔 말이죠. 이게 공정한 누리입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세 군데 다니면 세 군데 다 그래. 나중에 제가 안 다닌 경매장도 한번 또 더 가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 이 주최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 난초를 잘 아시는 분이어야 돼요. 즉, 일본 난이 나오면 일본 난인 거를 금방 알아봐야 되고요. 딱 병에 걸렸으면 바이러스 같은 걸 금방금방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이 사람에 의해서 걸러져야 돼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난초 구매할 때 1위가 희소성이고 2위가 뭐였어요? 그 판매한 사람의 신뢰였어요. 신뢰.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신뢰감을 가지고 난초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란이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판매자라는 것은 물건을 갖고 온 판매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믿고 경매장을 간 거예요. 주최자. 이 사람이 알아서 병 걸린 건 제껴주고, 1번 난은 이 사람이 잘 아니까 1번 난은 골라주겠지. 예. 이건 1번 난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걸렸네. 이거 내리세요.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의지, 이런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 근데 이분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몰라서 못하거나 또는 안 돼도 묵인하거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한 잘못된 난초를 구매한 이 도매상, 아니죠, 소매상이 그대로 에란인들한테 전가한다. 이 피해를. 네. 그런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 주최자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더군다나 그런 정도의 책임감은 지어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제공해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소만 제공해 주려면 자기는 빠지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이렉트로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내고를 해서 사든지 하게 해야지. 자기가 왜 나서가지고 멘트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거기 딜러가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말을 하면은 위법행위예요. 이거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요. 직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손짓으로 하게 돼 있어요. 손짓으로. 누가 말을 합니까? 딜러가. 공정한 입장인데 딜러가 말을 하는 순간 누구 한 사람 편을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카드를 다음 카드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카드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데요. 이런 멘트를 막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정한 누구인가? 그러기 때문에 에란인들이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서 물건을 한번 사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물건이 탁 들어온 거야. 막 이 손에. 그게 실망을 파가죠. 이 난초 시장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단절이 되려면 이 하부 조직, 이 오프라인 경매 시장부터 클리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생겨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주최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임의식을 좀 가지시고 이걸 좀 에라인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 그 나는 에라인들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뭐 스타트 가격을 10,000원부터 했는데 그 판매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내려버리는, 이건 구매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이건 경매의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주최자가 책임지고 타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 시장에서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남 일대 한 서너 군데를 다녔는데 더 있으면은 뭐 부산 근교에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어떻게 경매들이 이루어지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낀 거, 세 군데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경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난초의 거의 한 90% 정도, 뭐 10%까지는 뭐 간혹 있는 것도 같아요. 뭐 그러니까 100%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 거의 90%는 제가 보기에는
에란님의 입장에서는 그 뭐 거래할 가치가 없는, 희소 가치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소매상들이 왜 그걸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겠죠. 예. 그러니까 에란님 중에 어떤 뭐 호구가 있는 거야. 호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서 그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두화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10만 원 이상씩 거래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보기 민출란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 이걸 서호반이라고 팔더라고요. 제가 그걸 구매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호반 가짜, 경매시장에서 서호반 가짜 사온 거 여러분한테, 이건 경매시장도 아니에요. 농장이었는데 제가 한번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매시장에서 제가 바이러스 서호반을 사왔어요. 왜 사왔겠어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사온 겁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신화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 신화가 서호반 문의로 올라올 확률이 저는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90%는 바이러스 같은데 모르겠어요. 10%에서 서호반이 진짜 올라오면 제가 뭐 행운을 잡은 것이죠. 뭐 행운까지는 아니에요. 뭐 적당한 가격에 주고 사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면 사기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시장 에란들이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멘트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 이거는 소매상들이 자기 나름대로 장사를 하시니까 많은 경험, 안목을 가지고 이걸 골라내든지 아니면 샀으면 알고 사든지, 아니 알고 사는 것은 뭐 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도 속여서 팔라고 하겠죠. 모르고 샀으면 나중에 뭐 반품을 하든지 뭐 어떠면 그런 그게 있겠지만 에란인들은 말이죠.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시간 내서 경매장을 한번 갔는데 그런 거 툭 잡아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 주최자가 이거 서호반이라고 분명히 경매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인지 서호반인지 이걸 판별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곧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최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소매상들이 자기가 어떤 난을 사가지 가느냐 뭐 이거는 뭐 이제 각자의 책임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 주최자분들이 이걸 하나의 전문 직업, 전문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고 난초를 좀 잘 경매할 수 있도록 룰을 철저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경매시장에 갔더니 좋더라, 거기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런 홍보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저만 느꼈을까요? 네, 저만 느낀 것 같으면은 이거 뭐 뇌피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겠죠. 좀 뭐 경매에 참여하시는 소매상들도 그렇죠. 소매상들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매상들도 경매 당장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가면 제가 오늘 동영상 올린 부분을 주시자한테 항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 주인가 가격까지 안 갔다 그래서 유찰시키면 항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지갑을 여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헤게모니를 잡고 왜 그렇게 경매를 올리느냐 하고 항의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멘트를 하느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멘탈에 흔들려서 이상한 물건을 비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보니까 뭐 일본 난, 특히 호피반이나 서호반, 그리고 중토 이런 거 일본 난들이 간혹 거래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뭐 그 현장을 제가 뭐 수사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뭐 제 뇌피셜로 그렇게 하고, 끝으로 전라도에서 저희 구독자분인데 경매시장 문제를 좀 한번 다뤄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모든 에라인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우연의 일치도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을 할애해서 한 말과 그분의 제보 내용이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매시장을 거의 막 다 다니고 나서 이분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제보를 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똑같다 느끼는 게. 그래서 애란이들 누구나 같은 이 문제점을 내가 느끼면 남들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명을 좀 가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카피해 왔으니까 한번 공개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문의 문자라서요 좀 깁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출란기에 피디수첩 역할을 하고 있어서 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 좋게 봐주신 칭찬으로 알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난시에 비닐하우스 등에서 행해지는 오프라인 경매 방식을 한번 조명했으면 해서 나름 느낀 점을 올립니다. 이분은 이제 전라도요 담양, 한평 등의 경매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 짜고 치는 느낌, 그런 이 실망감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예를 들어 이분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 1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참여자가 11만원, 12만원에서 멈춥니다. 경매를 10만원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진행자가 12만원에 멈췄으니까 낙찰자가 이제 12만원까지만 올라가고 13만원이 안 나오면 낙찰을 지켜야 되는데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거 12만원에 줘도 돼요? 그래서 아예 안 됩니다. 그럼 20만원 나와야 됩니다. 유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경매가 아니죠. 경매가 아니고 판매 행위에 대한 고도의 테크닉이죠.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그건 경매시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경매시장입니다라는 미명하에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래서 안 팔고 유찰시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이게 전라도도 이게 이제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도도, 그러니까 전국이 이 경매 하시는 분들도 다 충분히 계시는 모양이에요. 다 만나가지고 뭐 단합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 방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가가 오버하면 뭐 이거는 낼름 낙찰한다. 당연하죠. 그 자기가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20만원까지 올라가면 바로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진행자하고 이 판매자가 묵시적으로 좀 짜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애란이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또 이런 말씀 하셨죠. 경매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진행자가 이게 높은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유도하는 멘트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찰이 될 듯하면 그 참여자를 호명하면서 사장님 이 정도 단체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런 걸 놓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멘탈을 흔드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난초를 좀 잘 아는데 이거 왜 안 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니까 한번 잡아볼까? 이런 심리를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판매 방식은 비단 난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하죠. 옷을 사러 가도 옷 잘 어울리시는데 왜 이런 걸 안 사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패션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당금주가 말이죠. 이분이 전라도 당금주 얘기하시는데 이 경남에서도 당금주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초하기 전에 당금주를 먼저 경매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술 담그는 거를 갖고 와요. 그 원인을 저는 말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난초를 하시는 분이 이 약초 같은 경우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산에 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 당금주를 담가놓고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금주의 경매도 이 가격이 안 맞으면 이걸 응찰을 그냥 무시하는 거는 뭐 똑같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이 산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중국산 삼을 대량으로 판매하기도 한대요. 상내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끼에 넣어가지고 스티로폴 박스에 그걸 이제 경매를 하더랍니다. 경매를 하는데 보니까 중국산 삼인데 산을 다닌 사람이라서 자기가 잘 안 돼요. 안목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산에서 나왔다고 거짓말 하면서 팔더라. 그런 것도 봤다.
그리고 당금주도 뭐 약초를 넣고 담그는데 뭐 중국산 약초를 넣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등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복마전 같다는 느낌이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도 느꼈어요. 이 구독자분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워 어디다 공론화 시킬까 하다가 저를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 공론화 시키면 아이씨 이게 뭐 저 뭐야 아는 척하네. 뭐 너 그렇게 뭐 똑똑해? 뭐 이렇게 이제 할까봐 선생님이 한번 다뤄봤으면 해서 올립니다. 이 출한교실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행자는 낙찰가에 몇 불의 수수료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결론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분이 느낀 거하고 저가 느낀 거는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시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추천드릴 만한 어떤 자신이 없네요. 저는요.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가서 소매상들이 알아서 난초를 구매하는 그런 장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애란인들이 가서 섣불리 거기서 경매를 받는다는 것은 그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지 말아야 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사야 될 물건 중에서 가격을 좀 비싸게 주고 사서 굳이 거기까지 기름값 버리고 갈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차피 그걸 팔 거니까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하시겠지만, 애란인들은 키워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주최하시는 그 경매 진행자, 그 이제 수수료를 받고 경매장을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애란인의 입장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경매 시장을 좀 더 좋은 경매 시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홍보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홍보를 많이 해드리니까 그 많은 애란인들조차도 꼭 소매상이 아니라 애란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경매 시장을 만들어줘서 이 출란에 애란인들이 유입하는데 최전선에서 어떤 공신 역할을 한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시면서 경매장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한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